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유철 선생님께서 어, 약간 이슈가 생기신 관계로 제가 약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하게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근황 토크부터 좀 하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선형대수를 좀 잘 안 보다가 약간 어쩌다 오늘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부랴부랴 오늘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작계가 있어가지고 작계 막 왔는데 작계 갔다 오고 선형대수 공부하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바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황 토크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연구실에서 석사 외국인이 한 명 졸업하는 관계로 그걸 일을 제가 떠맡게 돼가지고 약간 바쁘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고 약간 제가 이거 선형돼서 이거 보면서 약간 그 물리를 같이 보려고 했는데 그 리지드 바디 보려고 했는데 전 진짜 이 항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책 자체를. 그냥 그래가지고 원래 까고 싶은 조금 그러니까 그 밑바닥 좀 그 원리를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프로그램 보면서 여기에 연관된 물리는 어떤 걸까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제 대학교 4학년 2학기 막학기 개강을 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수학학원 알바를 자리를 구해서 거기서 채점 알바를 하는데, 이제 저번 주에 첫 출근이어서 거기 좀 적응을 하고 그러느라 시간을 좀 많이 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선형대 수학 공부를 시간을 쏟지는 못했는데, 이번 학기에 듣는 다변량 통계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부터가 이제 그 거리 함수를 정의를 하면서, 거리 함수에서 이제 그 회전을 했을 때, 그리고 기저가 바뀌었을 때 거리가 거리 함수로서 유지되는지, 약간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해왔던 선형대수학적 내용이랑 뭔가 맞닿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선형대수 스터디 하는 데서 이제 직접적인 데이터도 다루니까 조금 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음, 근데 요새 공교로운 건지, 그, 수술에서 이곳저곳에서 성형대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춰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겠구나는 싶고, 근데 채소 제거법을 저기 좀 해보는데, 처음에는 재밌더니 나중에는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번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서 한번 좀 다른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면 30분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간단한 툴이라도 좀 배워서 계산을 좀 대신시키고 좀 진도를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채널에 여러 가지 진짜 선형대수들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약간 기웃기웃 해도 될 것 같고요. 툴은 챗GPT 쓰시면 파이썬 이런 걸로 아주 잘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잘 물어보면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 오늘은 제가 조금 해본 거를 그럼 먼저 공유를 할까 하는데요. 네, 그래도 될까요? 일단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공유가 혹시 되고 있나요?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사실 이거 줌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게 처음이라서 약간 미숙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그 4.1 섹션을 좀 풀어봤는데요. 4.1, 그러니까 4장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읽어보기만 하고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넘어가고 문제는 딱히 많이 안 풀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과제로 MIT 오픈 코스에서 과제로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지금 풀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다른 약간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조금 보면서 건드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위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문제를 같이 할 걸 그랬네요. 잠시만요. 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여기서 이게 이제 섹션 4.1인데요. 여기서 지금 6번 문제를 먼저 풀어봤는데요. 6번 문제 먼저 읽어보고 가면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근데 얘는 해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문제에. 그래서 이제 Y1, Y2, Y3, Y3를 지금 이제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어, 그래서 요거를,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요렇게 해서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음, 이걸 눌러가지고, 요거로,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개수들을 다 따서 이렇게 개수들을 따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로 리덕션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1, y2, y3를 그냥 임의로 1 마이너스 1 정도로 잡았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얘가 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곱했을 때 0은 1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도록 이렇게 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로우 리듀스를 한 상태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해서 0이 나오는 걸로 해서 아니죠. 아니구나. 잠시만요. 제가 오늘 풀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얘랑 곱해지는 게 y1이고 얘랑 곱해지는 게 y2고 얘랑 곱해지는 게 y3인데 얘가 지금 1, 2, 3이라서 y1, y2, y3를 이렇게 잡으면 일단 요 로우가 없어지고 얘도 같이 없어지고 얘도 같이 없어진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y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y 트랜스포즈에다가 요게 이제 b니까 y 트랜스포즈에다가 b를 곱한 것이 1이 나오는데 걔가 0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 풀이에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은 근데 사실 막 그렇게 뭔가 어렵거나 뭐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뭐 코멘트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없으시면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6번 첫 번째 소고의 어, 세 번째 줄이 어떻게 소거된 거죠? 세 번째 줄이요? 네.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풀이하신 거에서요. 네네네. 네. 풀이하신 거 좀 보여주시면. 네네네. 그 여기 첫 번째 아니, 그 위에 네. 첫 번째 소거. 첫 번째 속어요. 네. 첫 첫 번째 번째 소거, 첫 네. 번째 소거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네. 줄을 저는 네. 그냥 세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빼고 첫 번째 줄 뺐거든요. 두 번째 줄. 더해서.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줄에서 두 번째랑 첫 번째 더한 걸 뺀 거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게 보이네. 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1 마이너스 1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 마이너스 1로 잡았고요. 근데 여기다가 뭐 몇 배, 뭐 여기다가 뭐 n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y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남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일단 진행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6번하고 좀 관련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프레드 홀름의 프레드 홀름스 얼터너티브라는 거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x1, x2가 x1, x2, x3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얘랑 이제 위에 6번에서 했던 y1, y2, y3를 가지고 0이 0과 1이 같다라는 식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냥 y1, y2, y3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면 네,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각각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냥 0이 된다는 사실이 보여져서 7번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11번이었어요. 그래서 11번 들어가기 전에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받고 가겠습니다. 혹시 어, 없으신? 네. 예, 저도 그 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다시 저희가 나가려던 그 정사형이랑 이쪽 전 부분 지금 이 컬럼 스페이스랑 널 스페이스 이쪽 부분을 이그잼이랑 하면서 많이 풀어봤는데 이게 진짜 솔직히 저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진짜 좀 와닿지 않는달까? 이게 사실은 필요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저게 어디다 써먹는 거지? 약간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그 기본행 연산을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행 공간의 기저를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행을 변환시키는데 그러면 열 공간의 기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트랜스포즈를 해서 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행 공간을 이게 저 뭐야 행렬을 그 리듀스로 바꾼 다음에 그 피봇이 있는 컬럼들을 원래 A 행렬에서 꺼내 와서 기저를 잡는 방법으로 이렇게 열 공간의 기저까지는 구하는데 이게 저는 모든 문제마다 다 이게 그 직교 표시하고 이렇게 널 스페이스의 기저와 이게 그 로우 스페이스의 기저를 잡아서 이렇게 쓰는 게 약간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이렇게 구해보는데 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진짜 좀 와닿지 않는달까? 그리고 계속해서 구해보면서 약간 그냥 직교하는구나 약간 정도에 머무는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 저는 그건 약간 11번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11번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번을 그럼 문제를 먼저 보면 11번은 이런 문제예요. 여기 이제 recommended라고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는데 저는 되게 어, 좋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4.2 피겨라는 게 어디 갔지? 여기 이거거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레프트 널 스페이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네 가지 서브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걔를 아까 그거는 이제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저 네모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걔를 그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A랑 B를 각각 이렇게 주고 A, B에 대해서 그 CA랑 NA랑 CA 트랜스포즈랑 NA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네 개를 각각 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이렇게 가져오면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로리듀스를 하면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2x2라서 뭐 그 로리듀스 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를 구해보면 1,3이 나오고 A에 대해서만 먼저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CA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NA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1로 나온 게 얘랑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널 스페이스가 나오는 거고 그걸 실제로 얘가 지금 2x2니까 2차원 평면에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 CA를 그려보면 이게 이제 1,3을 지나는 그러니까 0,0에서 시작하고 1,3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 직선 위에 있는 애가 그 직선이 이제 CA가 되는 거죠. 이거를 스팬한 그 공간이 그래서 이제 컬럼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널 스페이스는 이렇게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그려보면 이번에는 0,0하고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이 공간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방금 김남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레프트 널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뭐 어디에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이해를 조금 잘 못하겠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뭐 이전 몇 주간 이제 이우철 선생님하고도 막 얘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 몰랐었는데 11번을 풀면서 이걸 실제로 이게 그려보니까 요게 이제 레프트 널 스페이스인 거잖아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니까 이게 레프트 널 스페이스인데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컬럼 스페이스에 정확하게 이렇게 직교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 항상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네 이렇게 돼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널 스페이스가 널 스페이스가 그 로우 스페이스에 직교한다는 것도 널 스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로우 스페이스는 요거 1,2잖아요. 그래서 1,2를 로우 스페이스를 그려보면 여기를 지나가는 요 직선이 되고 그래서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되고 그리고 널 스페이스가 아까 그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2,1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딱 그 직교하는 공간 자체가 딱 보이니까 아 그래서 그 네모 그림을 이렇게 그렸구나를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알지는 아직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눈치 정도는 챌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를 다시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이걸 봐도 되고 이걸 봐도 되는데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모가 이렇게 네모가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로우 스페이스가 뭐 이렇게 나오는 네모들이 사실은 각각이 다 벡터 스페이스인 거고 그리고 전체 뭐 전체 디멘전의 그 서브 스페이스로서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차원이 높은 애들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건데 그거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나니까 아 이게 직선 하나가 그냥 서브 스페이스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널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생각해서 AX는 Y에서 그 X가 A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곱해져서 0을 만드는 스페이스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널 스페이스를 라이트 널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걸 A의 왼쪽에서 곱해져서 0을 만드는 놈을 생각해서
그걸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고 하고, 근데 라이트 널 스페이스는 굳이 라이트라고 하지 말고 그냥 걔는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대신에 왼쪽에서 곱해져서 0을 만드는 놈은 어, 구분하려고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음, 책에도 그런 비슷하게 나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요새 약간 기억 이슈가 있어서 지금 잘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책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그 뭐죠? 벡터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럼 이제 곱할 때 왼쪽에서 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고 하나보다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그간 시간 동안에 저번에 그 다카수 시간에 채널지기님이 그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되게 뭔가 더 많은 거를 함의하고 있는 듯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그 직교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짜 모든 문제마다 다 레프트 널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의 기저를 다 한 번씩 다 확인하면서 다 해서 그게 컬럼 스페이스랑 레프트 널 스페이스랑 직교하는구나는 눈으로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행렬 A가 있을 때 그거를 가우스 주던 수거법을 할 때 그러면은 AI를 써놓고 그거를 이렇게 리듀스 하면은 R하고 E 행렬로 이렇게 바뀌면은 그게 그 A 행렬인가가 왼쪽에서 곱해지면 0이 되도록 하는 행렬이 만들어져서 그걸 그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하면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보고 했는데 그거를 떠나서 저는 그냥 A 트랜스포즈를 거쳐가서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이렇게 레프트 그 왼쪽에서 벡터가 곱해져서 이 A 트랜스포즈를 거쳐가서 나오는 그 공간은 뭘까? 약간 이런 거에 좀 그게 음, 제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좀 궁금해져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그 무어 펜로즈 역행렬인가 라고도 하는 막 그 2x3 매트릭스나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아는 거는 정사각행렬을 지날 때만 역행렬이 존재한 인버터블 하니까 그러는데 근데 서로 차원이 다른 것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거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역행렬을 구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도 그 싱글 뭐 SVD라고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이런 거를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궁금해하고 궁금했던 거는 그 레프트 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왼쪽에서 벡터가 곱해지는 A 트랜스포즈에 뭔가 곱해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자체로 트랜스포즈를 한다고 원래 행렬에 역행렬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트랜스포즈를 거쳐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약간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유튜브 영상 외국 영상들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많이 찾아봤어서 저게 도대체 뭘까? 약간 이런 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기 쓴 거에서 A 트랜스포즈를 해야 의미가 맞나요? 그냥 A를 두고 왼쪽에 그러니까 XA는 0, 이거에 대한 X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즈가 아닌가요? 혹시? 잠시만요. 트랜스포즈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트랜스포즈는 그러니까 로 가로 열고 A 이렇게 그 A에 로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C로 해서 이제 C의 A 트랜스포즈가 말하자면 A의 로 공간이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레프트 널에 해당되는 건 사실은 XA는 0을 만족하는 X. 이게 아, 레프트 널 스페이스. 이게 없어야 되네요. 그래, Y도 아, 굳이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X. 네네네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네네. 그걸 만족하는 X가 왼쪽에서 구해졌으니까 레프트 널 스페이스. 네네네. 네, 이렇게 해도 깔끔할 것 일단은, 네, 일단은 그러면 그렇고. 근데 그 김남호 선생님 아까 코멘트에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어,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제,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가 있다고 하면, 이제 얘를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게 컬럼 스페이스였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로우 스페이스였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제 요게 컬럼 스페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로우 스페이스가 돼서, 아까 이제 방금 이제 강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과 약간 비슷한데, 그래서 그냥 그 로우 스페이스를, 어디였죠? 로우 스페이스를 표현을 할 때 그냥 컬럼 스페이스처럼 한 번에 통일해서 얘를 이제 A라 그러면 얘가 이제 A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럼 이제 컬럼 스페이스를 표시를 할 때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아까 강민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 이제 저도 이제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이거 말고 혹시나 또 뭐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더 이후에 그런 예시들을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혹시 또 죄송한데, 지금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네네. 혹시 이렇게 잠깐 해상도가 떨어지는 게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와이파이를 제가 좀 다른 네트워크로 바꾸고,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아, 그래요? 약간 아, 네네. 그럼 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네. 이게 무선 공유를 하고 있어서 아, 네. 아이패드를 무선 아니, 공유를 해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러면 좀 망을 바꿔볼까, 지금.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쪽 진도를 다 못 나가서 그런데 수준을 좀 낮춰서 혹시 그 직교한다는 게 간단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그 방정식에서 해가 풀린다, 뭐 이게 공간이 완벽하게 알맞는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아까 이제 여기 이제 11번 풀이를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CA랑 어디 갔죠? NA 트랜스포즈랑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이 CA에 있는 모든 벡터들하고 여기 이제 NA에 있는 모든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에 있는 어떤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NA에 있는 어떤 벡터가 있어서 얘를 하면 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직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제 차원을 조금 높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평면이 있고 그럼 여기 평면도 뭐 원점을 포함을 하고 있으면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평면에 있는 어떠한 벡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략 뭐 이거를 그냥 기저가 되는 벡터라고 하면 이 벡터들로 뭐 여러 가지 이런 벡터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면에 어떤 수직인 직선이 있어서 요 요게 이제 원점이니까 어떤 벡터를 잡아도 얘네들이랑 다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직교라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방에 이제 모서리가 있잖아요. 방에 모서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는 벽이고 여기도 벽이고 여기는 이제 방 바닥일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방이 직육면체 모양이니까 여기가 다 이게 수직이라고 하면 그러면 방바닥에 있는 아무거나 벡터를 잡아도 이 직선하고 다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직교한다면. 그렇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일단 직교하는 거는 이렇게 두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직각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뭐 2차원, 3차원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아, 이게 직교하는구나. 90도 딱 그림 되는데, 근데 고차원으로 넘어가면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내적하면은, 내적의 값이 0이면은 그게 직교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행렬 곱을 보면은 옆에 벡터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여기 로우 벡터랑 이 x 벡터랑 이렇게 드르륵 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0이 되면 그러면은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된다는 거니까 이게 직교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AX는 D에서 D가 0000000 되는 0 벡터라면, 그럼 결국에는 모든 로우 벡터랑 이 X 벡터는 다 직교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0 공간이 된다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직교하는 벡터를 찾는다는 게 돼버려서, 그래서 널 스페이스랑 로우 스페이스의 기전은 다 모든 게 다 직교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벡터들끼리 만났을 때 짝이 맞는다로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짝이 맞는 걸 찾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뭔가 책에서 보면은 항상 내적해서 0이 됨, 뭐 직교함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뭐 옛날에 방정식 풀 때 뭐 이 방정식은 이렇게 풀렸습니다. 뭐는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라 이게 뭔가 벡터끼리의 어떤 관계를 찾아서 직교하면은 그 관계가 완벽하게 관계가 있음이 뭐 성립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그 행렬을 통해서 선형 변환이 되면은 그 만약에 풀 랭크가 아니면 3차원을 원래는 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한 평면밖에 못 돌아다니면, 아, 내가 어느 쪽을 못 가고 있는 거지를 모르는데, 근데 널 스페이스나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구하면, 아, 내가 정확히 어느 부분을 못 가는구나를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게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에 만약에 개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개미는 책상 평면 어디든지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위로는 못 올라와요. 그 위로라는 개념이 책상 기준으로 해서 직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짝이 맞는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틀린 게 그 이렇게 행렬끼리 이렇게 곱할 수 있으면 짝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짝이 맞는 거는 짝이 맞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곱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별이 하나가 더 있으면 이게 개수가 안 맞으니까 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짝이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됐는데 그 결과도 0이면 그러면 이제 직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교하는 거를 찾는 이유 중에 실제로 벡터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평면이라고 치면 여기 지금 패드에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평면 중에서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보면 물론 이 두 벡터로 이 전체 평면을 다 그 스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각도가 수직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수직인 걸로.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뭐죠? 이 벡터의 크기도 1이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수직이면서 노멀한
그래서 이제 그 애를 이제 이게 철자가 맞는지 오소노멀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철자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오소노멀 하다는 게 이제 수직이면서 크기가 1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냥 뭔가 이제 현상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수학적인 어떤 것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물리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그냥 인간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수직이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수직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를 그 서재영 선생님이 그 관련한 고차를 그 쓰시지 않았나요? 했는데 시간상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문제를 많이 풀기는 했는데 뭐 다 얘기를 근데 서재영 선생님은 11시에 또 나가보셔야 된다고 근데 하셨죠? 10분이면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럼 먼저 왜냐면 이런 내용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아, 예. 그러면 서재영 선생님 거 한번 먼저 예. 들어봐도 저는 일단 메인이 11번이었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알겠다. 종료. 화면 잘 보이나요, 지금? 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람 슈미트 하려고 했는데 그람 슈미츠라는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약간 수직 직교를 찾는 거니까 수직 직교가 뭔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왜 직교가 중요할까라고 하니까 이 친절하게 이 레퍼런스에서 예제를 만들어 줘가지고 좀 그거를 좀 해석해봤어. 그래서 지금 만약에 라디오가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라디오는 왼쪽은 뭐 주파수고 오른쪽은 그 볼륨인데 원래는 이게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이게 좋은 주파수 사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서로 독립이 아니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수직인데 수직이 깨졌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직일 때는 여기가 이 Y축이 헤레츠를 증가시키는 거고 X축이 볼륨을 증가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튼 한 칸 딸깍하면 당연히 이 볼륨을 1을 옮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수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 기저 벡터 0,1과 1,1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4,4를 표현하는 것도 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서로 독립이 아니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저 벡터가 2,1이고 그 헤르츠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나는 이 3,4 그러니까 4,3에서 4,4를 계산하려고 하면 그 아까 방금 한 식대로 이 2,1이랑 3,4의 선형 결합을 만든 이 개수를 찾아야 되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았더니 A가 마이너스 4,4 이거 뭐 뜻이냐면은 나는 볼륨 1을 올리고 싶은데 서로 독립이 아닌 순간 나는 볼륨을 반대로 쭉 돌려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기계가 고장이 났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독립이라는 게 이 서로 각 데이터 간이 그 서로 영향을 안 끼치고 조금 독립적으로 도니까 조금 더 무언가를 컨트롤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또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교수님 맨날 하신 말이 기저는 언제나 찾을 수 있는데 그 기저가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기저인가는 좀 다른 문제고 아마 직교가 아마 좋은 기저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 코드로 그냥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해봤는데 서로 직교일 때는 이렇게 볼륨 하나만 올리는 거 이렇게 한 칸만 딱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반대로 하면은 이게 수직이 깨지면은 지금 볼륨 하나 키우려고 지금 음량을 계속 쭉 줄이고 거기다가 주파수 조금 올려주는 좀 그런 귀찮은 경우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야 이거는 교수님 자꾸 커널 하길래 이 알고 보니 이 직교라는 것도 커널이 아닐까. 왜냐면 둘이 곱해서 0으로 가는 0으로 가니까. 근데 저는 아직 커널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드는 질문이
이게 지표가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상관없이 회전만 하면은 우리가 아는 XY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라면 어떠한 데이터나 그런 거 볼 때 XY로 뭐 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러한 그람쇼미치도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미지 벡터를 잘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XY라 좀 그런 걸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딱 이 정도 내용.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제가 사실은 이제 이해 못하고 여기 커널까지 읽기는 했는데 그 커널하고 영 그 저 널 스페이스랑 다른 건가요? 저는? 저는 그냥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 다음 의미를 좀 생각 근데 못하고. 저도 두 개를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서로 다르게 하길래 왜 이거 또 나오는데 이름은 다르지? 그러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어, 근데 왜 이름이 달라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두 개로 부르는지. 그러니까 어, 대수에서 볼 때는 커널이라 하고 그런 게 아니까 그 분야마다 아, 표현하는 게 다르니까 좀 대수요? 아, 대수가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음, 그거 저도 마찬가지로 피봇, 커널 이런 거 약간 와닿지가 않으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음, 그냥 똑같은 걸 뭐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혹시 뭐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뭔가 저희 예제를 예전에 들으면서 말씀하세요, 나경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 예제를 들으면서 선형대 수학이 좀 뭔가 계산하고 뭔가 해석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는데,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래서 이렇게 뭔가 집요하게 만들고, 뭐, 아예 그냥 깔끔한 상태로 만들어서 해석하기 쉽게 만드는 건가 하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 생각한 게 뭐냐면 이번에 과제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지금 시도 데이터를 그 공간적으로 바라보는 그 국가 지정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지구상에 있으니까 이게 엄연히 따지면은 그 직교는 아닌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냥 직교하는 것처럼 보고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있더라고. 뭐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도를 격자로 나눈다고 해야 되나? 지도요? 예. 그 지도를 격자로 음. 나눠가지고 그 아, 격자들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직교라는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그리드를 음, 통해서 음, 그냥 재미, 우리는 직교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익숙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직교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닭가슴 시간에 막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교수님한테 하다 보면 저번이었나? 저저번이었나? 한 세 번 전쯤이었나? 아무튼 그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인간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좀 하시잖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직교하는 거밖에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직교만 찾는 거 보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또 뭐 다른 뭐 코멘트나 있으신가요? 실제로 저희 클 때는 라디오 만드는 거가 유행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만들다 보면 이 볼륨 쪽 그 주파수 조정하는 게그 컨덴서 값 변경시키는 거고, 이쪽 볼륨은 이제 가변 저항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였는데, 그게 제가 손으로 이제 그냥 만들다 보니까 두 개가 간섭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주파수 조정하면 막 볼륨이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럼 못 써먹죠.
아까 재영쌤 편 예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컨덴스랑 저항 얘기하니까 약간 물리에서 배운 거 생각났어. 저는 그냥 이론은 모르는데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회로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도 좀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옛날에도 물리 2였는데 요새는 물리 2를 거의 안 하니까 뭐 가르치거나 할 기회가 없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럼 저도 노트 한번 공유해도 아, 네네네. 될까요? 네네네. 공유가 혹시 잘 되고 있나요? 네. 아, 네. 이거는 일단 제가 이그잼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이그잼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봤는데 푼 지가 오래돼서 저도 제가 무슨 말을 썼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근데 풀어봤는데 이런 거 그 계속 해봤거든요. 이런 거랑 그리고 연공간이 가지는 의미 이런 거를 직접 써보면서 다 풀어보니까 이게 되게 와닿지 않던 게 직접 풀면서 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한 번씩 이 시간 나시면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제가 예전에 기하적 통계 시간에 그 그 슬랙에 올렸었던 노트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번에 수업 들으면서 수업 교재가 이건데 그 다별량 통계 이제 처음 시작 부분에서 이제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통계에서 거리가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때 제가 올렸던 거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거리를 왜 다르게 줘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냥 막 써봤어요. 그때 그 들었던 예시가 이제 A가 176cm고 B가 170cm면 저희는 직관적으로 이게 6cm 차이 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단위가 인치가 되면은 둘의 키 차이가 얼마인지 저희는 와닿지를 않아서 뭔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통계를 배우거나 이제 학교에서도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 정규 분포를 배우면서 이제 표준 편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가정했던 이게 6cm 차이 나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은 뭐 평균이 뭐 있고 근데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6cm 차이 난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평균을 172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단위가 다를 때는 인치로 변경해줘서 이렇게 딱 구했더니 위에서 맨 처음 나왔던 6cm 차이랑 똑같이 6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가 서로 다르더라도 6cm 차이 나는 거를 알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 예시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근데 만약에 서로 평균과 분산이 다르다면 그러니까 한 집단은 미국에서 평균 키를 내고 표준 편차를 냈는데 한 집단은 한국에서 그걸 냈다면 서로 그게 같을까? 그 차이가? 이거를 조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 평균은 172로 두고 표준 편차를 1로 뒀을 때는 그 둘이 176하고 170cm면 6cm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미국 평균을 두고 미국은 표준 편차를 1.5로 뒀을 때, 그러니까 분산이 1.5의 제곱으로 두면은 둘의 키 차이가 4cm밖에 안 나는 걸로 나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포를 잡았냐에 따라서 이 두 키 사이의 거리가 다르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거 다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전에 하셨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제 표준화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평균 값을 빼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우리는 표준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행위들인데 이거가 딱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을 평균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눠둔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표준화된 거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수업 때 들으니까 이, 이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리라는 개념 여기서부터 나가면 이거 결국에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그래서 그 한 방향의 길이와 이 방향의 길이를 하면은 이거 이렇게 제곱 루트 스퀘어 루트 한 거로 이렇게 나온다. 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 아까 표준화를 한 거를 그대로 갖다 여기다가 거리함수에 딱 박아버리면,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게 표준 편차, 밑에 있는 게 표준 편차고, 위에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렇게 때려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타원 방정식이 돼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이게 뭔 얘기인지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막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면 그 꼴이 그냥 타원 방정식이 돼버리니까 저 앞에서 했던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우리가 표준화를 해버리면 그러면 타원 방정식이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냥 너무나도 저는 신기해서 이 관점은 한 번도 못 가져본 관점이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앞에서 저희가 했던 이제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눠준다. 그리고 이직거리를 하면은 이게 타원 방정식이 된다. 음, 음.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놨더니 이게 이렇게 거리 함수가 이렇게 돼버린다가 저희가 해왔던 선형대수학에서 해왔던 행렬이 선형 변환이다라는 거를 함의하고 있는 게 딱 이 표현인 것 같고요. 원래 기전은 이랬는데 이걸 회전시키고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타원 모양처럼 타원 방정식이 세워진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에 너무 신기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딱 이 꼴이죠, 이 꼴.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와, 너무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잘 어,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까 타운, 그러니까 혹시 피타고라스에 해당되는 거는 원이에요? 어, 그런가, 그, 그런, 피타고라스에 해당되는, 이게 피타고라스의 어, 거리에 해당되는 건 그냥 원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거리가 되는, 저희가 그 벡터 두 개를 모르면 그냥 제곱해서 거리가 이만큼 된다라는 것만 알면은, x랑 그 x1과 x2를 모르면 그 거리가 그만큼 되는 단위원의 모든 게 되지 않을까요? 그 원의 모든 음, 좌표들을. 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타원 방정식 되는 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 너무 신기한데. 아, 이래서 사람이 좋은 교를 가지는 건가 싶네요. 말도 안 돼. 근데 저는 저거 보면서 든 생각이 그 직문수 듣다 보면 그 내적을 주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타원 내용이 직문수에서. 그래서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거기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 내적을 주는 게 그 공간의 직교를 결정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어렴풋한 기억에. 그래서 그거랑 약간 매치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일단 네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내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원형이었던 게 이렇게 사실 찌그러진 거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뭐 팽창시키거나 아니면 이쪽 부분을 좀 뭐라 그러죠?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같은 비율로 그렇게 만든 게 타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에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이제 만화 같은 데서나 아니면 뭐 AI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짜부 시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그리고
그 내용 지금 말씀해 주신 지금 혹시 이거 공유되나요? 네네, 공유해보시면 될 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공유되고 있죠. 네네. 이거 제가 그냥 그 풀어본 그 과제였어서 풀어본 내용인데 이 앞에 내용은 좀 제쳐두고 결국에는 이게 그 피타고라스 정리랑 이런 게 성립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주소 들은 내용으로 그냥 적은 건데, 이게 그냥 결국에는 거리를 잰다는 거는 여기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곱해져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렇게 거리 함수가 측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도 여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곱해져서 당연히 자기 자신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포지티브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러니까 기저가 바뀌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기저였던 데에서 그냥 저희는 이 A라는 행렬이 기저로 잡힌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렇게 A 행렬을 이렇게 줘버리면은 이게 포지티브 데피닛이라고, 저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아이젠 분해를 하면은 이게 아이젠 밸류가 양수라는 조건, 그런 조건이 걸리면 이렇게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 뭐 포지티브 데피닛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은 여기 그냥 기저가 A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저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러면 똑같이 두 사이의 각도도 잴 수가 있고, 두 사이의 각도가 0이면은 직교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거리 함수의 조건을 지키는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풀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거리 함수가 되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도 그 엑서사이즈로 나와서, 네, 그래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해주신 직문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저도 그때 직문수 이렇게 노트 보면서 이거 할 때 되게 참고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타원 방정식이 저게 왜? 뭐 네, 그래서 공유 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혹시 뭐 공유해 주실 게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뭐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틀린 풀이 하나 네네,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그 최소 제곱법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은 좀 간단한 문제를 해서 감을 잡으려고 이제 한 거고요. 이게 문제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5개 점에 가장 가까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우고 여기 있는 스몰 a, b에 해당되는 이제 행렬을 구한다고 치고, 요거는 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저기 식을 구하고 책에 있는 그대로 해서 어, 쭉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요런 방정식을 찾았고, 그래서 그거를 직선을 하나 그 뭐 울프렌인가 그런 데서 해보니까 이렇게 그려주는데 범위가 완전치 않아서 정확히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직선 위에서 그 위에 원래 있던 점들을 찍어 보니까 뭔가 중간을 가로지르는 듯한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감을, 사실은 이 제 목표는, 제 그 가까운 목표는 케플러가 했다는 아니다. 가우스가 했다는 그 세레스라는 행성을 뭐 타원 궤도로 추정해서 최소 제곱법을 뭐 써가지고 했다는 그 문제를 이제 사실 풀려고 그랬는데, 그,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조금 제가 사전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뭘 해봤냐면,
요쪽에서 포를 딱 쐈을 때 요 딱 떨어지는 점을 추정한다는 문제로 생각하고 그 포가 이런 포물선을 그린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 타원 방정식 타원이 아니죠. 포물선 방정식을 할 수가 있고 요 영영이 있으니까 요 C는 없애고요. 그러면 그런데 얘가 이 포물선이 그 답을 그냥 제가 정했어요. 답이 얘예요, 얘. 그래서 1km 지점에 딱 떨어지는 포라고 생각하고 얘가 답인데 답이 잘 구해지나 이제 저는 그걸 거꾸로 문제를 만들어 본 건데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요 이상적으로는 어 이상적으로는 요 다섯 개예요. x가 1, 2, 3, 4, 5일 때 요 여기에 그 x를 넣어서 y를 구해 보면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점이 말하자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점인데 점이 있고 거기에 에러를 조금 넣어서 임의로 이런 다섯 개 점을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얘가 잘 구해지고 그러면 어 y가 0일 때가 요 두 점이고 x가 두 점이고 그중에 00은 빼고 이건 너무 처음이니까 00은 빼고 1000이 잘 구해지나 그걸 제가 거꾸로 구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얘가 y죠. 그래서 ax는 b라는 데에서 여기 이렇게 놓고 a 행렬을 이렇게 만들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최소 제곱법으로 근데 이게 계산량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좀 툴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고 어, 해가지고 AP를 구했어요. 이렇게 소급법 해가지고 그래서 AP를 구해서 고려해서 원래 답인 y는 ax제곱 bx에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여기 해가 이제 두 개가 주해지는데 x는 0은 아까 말한 것처럼 출발점이니까 상관없고 얘가 사실 제가 원한 건 이제 1000이랑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뭐 100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놓고 내가 계산을 어딘가에서 잘못했겠지를 하고 몇 번을 봤어요, 이거를. 근데 그 오늘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요 너무 초반이에요. 5점이. 그래서 답이 안 구해졌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지금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5점 말고 한 10점으로 남겨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봐서 한번 천이랑 얼마나 비슷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비슷해지나 그리고 요거를 뭔가 좀 하면은 엑셀 같은 거를 써서 요 에러를 원래 값에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뭔가 랜덤하게 줘봐서 그렇게 한번 문제를 해가지고 요 x 값을 한, 한 절반 정도까지 지켜보고 요 천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러면 이제 한, 한 100 단위로 한 5개를 해본다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음. 네. 약간 이게 진정한 진계수 같은데요. 네, 참가하셔서. 음. 처음에 계산량이 많다고 하셔서 얼마나 많으시길래 했더니 근데 이거 저도 그래서 여기서 해서 딱 마음은 요걸 10씩 잘라서 한 10개 정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간단한 뭔 툴이라도 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걸 혹시 1000 말고 좀 숫자를 작게 해서 뭐 한 10 네. 정도로
해서 해보시면 계산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오히려, 예, 그쵸. 오히려 그 답을 줄이는 것도인데, 지금은 이제 저도 그래서 했다가, 이걸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탄착점을 추정한다고 생각하고, 포탄에 최초의 한 몇 개 점을 측정을 해가지고, 어디 떨어진다를 예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내가 언제까지 봐서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1m 내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지, 에러가 한 10%, 바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에러가 10% 정도 준다 했을 때, 오히려 그냥 지금 조금씩 한번 오른쪽으로 가보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900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900까지 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건 사실 너무 늦고, 이미 알아내자마자 죽을 것 같고, 뭔가 그런 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뭐, 그니까 뭐 바람이나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 초기 2점 정도만 해도 그냥 물리에서 계산하는 걸로도 알아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네. 근데 그거 이제 그 최초 방정식에서 근이 있는 행렬식이 되는 걸 거고, 그죠? 그 에러가 들어가니까 근이 없는 행정식이 돼서, 어, 좀 랜덤하게 한번 에러를 넣어보려고. 적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숫자를 너무 크게 네, 하셔가지고 네, 네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숫자가 너무 네. 커지면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산하기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신가요? 포물선이니까 2차 선형외기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다시요? 2차 선형외기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한번 아, 해보시, 제가 먼저 보면. 2차 선형 회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선형외기가 이런 식으로 뭐 저희가 x 값들을 알 때 최종적으로 y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선을 그리는 거니까 2차 선형외기는 다항외기를 하면은 곡선을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간단한 나이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최초의 어떤 점 몇 개를 이제 곡선을 좀 알면은 최종적으로 어느 지점에 이제 탄착이군이 상성될지를 예측하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런 점들을 학습을 해서 에러들을 추가해서 곡선을 만들어내면은 결국에 이 y가 0이 되는 곳에 딱 도착하게 되는 걸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익숙한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또 제가 일주일 동안 한 거랑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이번 주에 그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려주면서 느꼈던 건데, 지금 강병수 선생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지금 딱 떠올랐는데, 그 고등학생 애들 이제 좀 성적이 안 좋은 애들, 좀 수학 싫어하는 애들 보면은 이미 문제를 볼 때, 어떤 공식, 쌤 저 공식 기억 안 나요, 저희 못 풀어요, 이러고 마는데, 그러면은 항상 보면 전개를 해봐. 전개를 하면은 너 공식을 안 외워도 그게 나온단 말이야. 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왜 무조건 공식부터 때려 맞춰서 풀려고 하냐. 그래서 안 그래도 학원에서 그 책 시스템도 그 센수학이나 뭐 이렇게 여타 그런 교재들, RPM 막 이런 교재들에서 위에 유형 써져 있고 거기에 어떻게 풀면 되는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보고 풀지 말라고 하는데, 애들 항상 공식을 모르면 아예 시도조차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강병수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그리고 징계서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뭔가 문제를 보면 이건 어떤 유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면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징계수를 하면서 그리고 강병수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직접 해보면,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은 뭔가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직접 해봐야 이게,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공식을 암기하려고 안 해도 진짜 몇 시간을 내가 날렸는데, 저 공식 하나만 외우면, 공식 하나만, 그게 안 잊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징계수를 하면서 지금 강명 선생님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데, 징계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얻어가는 게 일단 무식하게 해보는 거, 그런 거지 않을까 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전공해서 졸업해서 지금 다른 뭐지, 사업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되게 잘하는데 제가 이제 뭔가 코딩 막 하다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 만난 김에 아니 이거 뭐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자기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네가 깨질 때까지 깨져봐야 실력이 오른다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정작 저 자신한테 적용을 조금 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아, 결국 해봐야 되는구나. 그러고 네, 그런 걸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괴롭죠, 사실 그 과정. 괴롭기도 괴로운데, 그러니까 확실히 괴로운 게 맞거든요. 공부하는 거 자체도 그렇고 괴로운 게 맞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계속 해봤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배우는 거의 과정이 다 이렇게 되지 않나,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이제 좀 시험 공부 같은 거를 시작을 해보려고 이제 난생 처음 이제 경제학 연습 이제 책을 풀고 뭐 강의를 듣고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다 변화율 얘기 하더라고요. 마지날 막 해서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저한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함수로 보이고, 함수 그냥 미분하면 변화율 당연히 나오고, 약간 이렇게 보이는 그 관점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뭔가 새롭지 않은 거더라도 그냥 관점을 살짝 바꿔서 함수로 보니까 제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고, 뭔가 뭔가 그렇게 보이는 시야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그 수질 채널에 참여를 하면서 6개월 동안 6개월 7개월 동안 사실 뭐 크게 가져가는 게 없더라도 그냥 그 관점 하나, 이거 당연하게 함수인데, 이거 당연하게 기울기인데, 이거 당연한데, 약간 이 관점 자체가 좀 신기하고 재밌고 좀 좋은 경험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관점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해달라는 것만 해도 진짜 하지도 않고. 아, 남의 쌤 엄살 부리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저는 그 김남우 선생님께서 아까 뭐 공식을 외우는 게 나쁘다, 뭐 자기도 그랬다, 부끄럽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이탈한 사람이거든요. 아, 이거 나랑 안 맞네. 그랬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케이스라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이유정 선생님은 왜 안 오신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약간 다치셔가지고, 네네, 그거는 뭐 좀 이따가 다시, 네, 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어, 뭐 어땠는지 그냥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우철 선생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1시간 반을 하지? 어떻게 1시간을 하지? 어떻게 30분을 채울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나도 재밌게 흘러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재밌는 하루, 재밌는 스터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그 직교하는 게 어떤 의미지?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뭔가 좀 되게 관점들 다른 관점에서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합쳐지면서 아 이런 거구나를 좀 깨우칠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자료로 볼 때 생각이 안 들던 약간 좀 그런 그 스파크 같은 것들이 몇 부분에서 그 각각 준비해 오신 그 자료도 보면서 더 느낀 게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 이우철 선생님 안 오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오늘 처음 맡게 됐는데요. 근데 그 약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좀 더 많이 받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 뭔가 스터디 조직 한 사람이 그래서 더 얻어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오늘 좀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되게 그 참여를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리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